강한 사람은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일까요? 아닙니다. 기원전 5세기의 한 성자와 19세기의 한 철학자가 이 질문에 정확히 반대로 답했습니다. 부처와 니체 2400년의 시차를 둔 두 사람이 도달한 결론은 똑같았습니다. 진짜 강한 사람은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픔을 딱 한 번만 겪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.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여러분이 왜 같은 실패에 몇 번이고 다시 무너지는지도 함께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. 살면서 힘든 일 한 번쯤 다들 겪습니다.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. 그 일이 이미 끝났는데도 밤에 누우면 자꾸 그 장면이 다시 떠오릅니다. 회의에서 실수했던 그 순간 며칠이 지나도 계속 재생됩니다. 투자에서 손실을 본 그날 이미 장은 지나갔는데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그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더 힘든 건 그 감정의 자체까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. 그때 왜 그랬을까? 나는 왜 이 모양일까? 라는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.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건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몇 번이고 다시 재생하는 우리 자신입니다.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. 부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. 화살을 맞으면 아픕니다. 그런데 그 화살을 맞은 자리에 또 한 번 화살을 맞으면 어떻겠습니까? 훨씬 더 아프겠죠. 부처는 살면서 겪는 고통을 첫 번째 화살이라고 불렀습니다.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. 그런데 그 고통에 대해 화를 내고 자책하고 계속 곱씹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이라고 말했습니다.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 선택이라는 것입니다. 2400년 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전혀 다른 언어로 거의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가 남긴 개념 중에 아모르 파티, 그러니까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니체는 일어난 일을 부정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일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.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조차도 말입니다. 그는 이걸 그저 참으라는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. 일어난 일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그 에너지를 다음 걸음에 쓰라는 뜻이었습니다.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부처는 고통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반응이 문제라고 했고 니체는 일어난 일과 싸우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. 결이 다른 두 사람이 결국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두 번째 화살의 원리를 정확히 지킨 사람과 반대로 계속 어긴 사람은 5년 뒤에 얼마나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? 이따가 두 가상의 인물 이야기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행동 지침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감정의 시간 제한을 주십시오. 힘든 일이 생기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딱 10분만 온전히 느끼십시오.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슬프면 슬퍼하십시오. 대신 10분이 지나면 의식적으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. 감정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감정의 마감 시간을 정해주는 것입니다. 두 번째, 사실과 해석을 나눠서 적어보십시오. 종이를 반으로 나눠서 왼쪽에는 실제로 벌어진 일만 객관적으로 적고 오른쪽에는 그 일에 대해 내가 덧붙인 생각과 이야기를 적으십시오. 예를 들어 왼쪽에는 오늘 발표에서 한 문장을 더듬었다고 적고 오른쪽에는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적는 식입니다. 이렇게 나눠보면 두 번째 화살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실패를 지워야 할 오류가 아니라 다음에 쓸 데이터로 바꾸십시오. 실패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3줄만 적으십시오. 무슨 일이 있었는지,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지, 다음엔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지. 이 3줄이 있으면 같은 실패를 반추하는 대신 다음 전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이 원리를 설문으로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. 헬렌 켈러는 어린 시절 심한 병을 앓은지 보지도 듣지도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. 이 첫 번째 화살은 그녀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그녀는 이 상태를 원망하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. 가정교사를 만나 손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익혔고 이후에는 대학 교육까지 받으며 강연가이자 사회운동가로 살아갔습니다. 그녀의 삶이 특별한 건 첫 번째 화살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화살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다음 걸음을 걸었다는 점입니다. 신화에도 비슷한 상징이 있습니다. 불사조 이야기입니다. 이 새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불사제가 되고 그 죄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전해집니다.
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.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상징으로 오래도록 익혀왔습니다. 무너짐과 재기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이라는 뜻입니다. 우리가 즐겨보는 이야기들에서도 이 구조는 낯설지 않습니다. 주인공이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흐름이 반복될 때 그 서사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됩니다. 결국 부처의 두 번째 화살, 니체의 아모르 파티, 헬렌 켈러의 삶, 불사조의 재기까지 전부 같은 하나의 원리로 이어져 있습니다.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이 원리를 정확히 지킨 사람과 어긴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. 두 가상의 인물 시시와 지시입니다. 두 사람은 5년 전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. 같은 시기에 나란히 큰 손실을 보고 사업을 접었습니다. 첫 번째 화살은 똑같았습니다. 그런데 그 이유가 달랐습니다. 시시는 그날 이후로 그 실패를 계속 곱씹었습니다.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를 탓했고 동업자와 시장 상황을 원망했습니다.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그 실패가 떠올라 몸을 사렸고 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하면 여전히 표정이 굳습니다. 두 번째 화살을 5년 내내 스스로에게 쏘아온 셈입니다. 시시는 실패한 그 주에는 똑같이 힘들어했습니다. 하지만 정확히 며칠 동안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나서 실패 노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잘못 판단했는지 세 줄로 정리했습니다. 그 실패를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일부러 받아들인 뒤 노트에 적은 교훈을 가지고 다음 사업을 다시 준비했습니다. 두 번째, 세 번째 시도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. 5년이 지난 지금 시시는 처음보다 훨씬 안정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시시와 지시가 겪은 첫 번째 화살은 똑같았습니다. 실력 차이도 크지 않았습니다. 갈린 건 단 하나. 그 화살을 한 번만 맞았느냐, 5년 내내 스스로 계속 쏘았느냐는 것뿐이었습니다. 오늘 이야기를 실천하기 전에 흔히 저지르는 실수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첫 번째, 감정을 아예 억누르는 것입니다. 부처의 가르침은 아픔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. 첫 번째 화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그 감정을 더 오래 붙잡는 길입니다. 힘들면 힘들다고 느끼는 게 먼저입니다. 두 번째, 반대로 그 감정에 기한 없이 머무르는 것입니다. 10분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몇 달이 되면 그건 이미 두 번째 화살을 계속 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 감정 안에 눌러앉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.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. 살다 보면 누구나 맞습니다. 하지만 그 화살을 몇 번이고 다시 쏘는 두 번째 화살은 온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. 오늘부터 힘든 일이 생기면 딱 10분만 느끼고 그 다음엔 그 경험에서 한 줄을 배워서 다음 걸음으로 넘어가 보십시오. 오늘의 학원을 함께 되뇌어 보겠습니다. 나는 오늘의 아픔을 딱 한 번만 겪는다. 나는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음 걸음을 걷는다.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화살을 맞고도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.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아직도 곱씹고 있는 두 번째 화살이 있다면 댓글로 딱 한 줄만 적어주세요. 적는 것만으로도 그 화살 하나는 이미 절반쯤 뽑힌 겁니다.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. 골든88이었습니다.